속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믿고 듣는 김민아. 네, 이거 진짜 탐나는 수식어입니다. 네, 저도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인도 이 수식어가 혹시 마음에 드시는지? 글쎄, 저는 의심이 많고 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의 뭘 믿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홍콩 구의원 선거 이후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리고 탄력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을 거뒀는데 그동안 이제 홍콩 시위에 연대하는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이 차이잉원 총통이 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총통 선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중국이 홍콩과 대만의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다시 이제 부활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이게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좀 비슷한 처지라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탈중국 노선을 내세우는 이 대만의 정치 세력들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만 해도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 총통 후보 바뀌지 않느냐, 내부 경선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홍콩 사태가 발발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급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게다가 중국 스파이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호주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중국의 스파이를 자처하는 왕리창이라는 사람이 호주 정부에 이제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작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 자기가 이제 개입하는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는 일도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를 중시한다 이런 메시지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당의 한거 가오슝 시장에게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이제 3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네는데 관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거 시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총통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강력 부인하고 있고 중국 당국도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우리나라의 국정원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을 통해서 이 정황의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건도 역시 이제 중국에 의한 어떤 내정 간섭 이런 걸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홍콩 문제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또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놓고 본다면 이 사건도 차이잉원 총통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워낙 뉴스 속에서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라서 이 도대체 차이잉원 총통이 어떻게 탈중국 노선을 갖게 됐는지 이 사람의 생애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차이잉원 총통은 1956년에 타이베이에서 5남 6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 중국 본토 남쪽에서 건너온 민족인 하카인 출신이고 어머니는 대만의 토착 원주민 중 하나인 파이완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본성인 외성인 이렇게 대만 사람들 구분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 반산이라고 해서 반반 섞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고 국립대만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에 1978년에 졸업을 했고요. 1980년에는 미국 코넬대 법학대학원에서 석사를 1984년에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 대만에 돌아와서 법학교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이제 겨우 27살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27살은커녕 지금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 교수 생활을 2000년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범생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분이 어쩌다가 정계 진출까지 하게 된 건가요? 이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리덩후이 총통 시절에 이 행정원 경제부에서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이제 공직을 병행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 리덩후이란 사람은 대만 최초의 본성인 출신 총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통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좀 한 단계 진전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제로 완성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하나의 중국론과는 좀 배치되는 양국론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었고 총통직을 마무리하던 시기 1999년에는 아예 이제 독립론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대만이 근대화됐다. 이런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만 버전을 주장하고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좀 우리와는 달리 대만에는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도 좀 먹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이잉원 총통도 이 시기에 이제 공직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제 정권의 성격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만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 리덩후이 총통 시절에 좀 어느 정도 근간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드는데 그때는 국민당 정권 아니었나요? 그렇죠. 리덩우이는 국민당 소속인데 네. 이게 1986년 이전까지 대만 정치는 이제 국공내전의 영향으로 사실상 국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국회의원도 사실상 이제 종신직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1986년에 모여서 창당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민주진보당인 것이죠. 민진당. 그렇죠. 당시 장제스의 아들로 총통을 맡고 있던 장진권은 이 민진당 창당을 사실상 묵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1987년에는 1946년부터 유지되던 계엄령을 해제를 했거든요. 네네. 이때부터 민진당은 이 대만 독립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쭉 이제 이어왔지만 1998년부터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다소 이제 온건한 입장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앞에 이제 리덩우이 총통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큰 노선의 차이가 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문제로 이제 국민당이 분열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 이벤이 당선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그리고 앞서 리덩우이 총통의 경우에는 이때 이제 그 따로 또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아예 천수 이벤 지지 선언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변화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잉원은 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천수 이벤 정부에서 우리로 따지면 장관직에 해당하는 이 공직을 맡아서 또 활동을 했던 겁니다. 네. 이 대만 역사를 보면은 이 장진거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천수이벤 총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기사 속에서도 많이 만난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진당 소속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인 2004년에 이제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입당을 한 거고 같은 해 12월에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천수이벤 총통이 영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6년에 다시 이제 입각을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부총리직을 이제 차이잉원이 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원직은 사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우리의 이제 총리격인 행정원장 수전창이 총통 후보 경선에서 낙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각이 총사직하게 됐고 그때 이제 차이잉원도 공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차이잉원이 낙향에 있는 동안 민진당은 2008년 1월 입법위원 선거, 즉 이게 국회의원 선거 비슷한 건데 이때와 3월 총통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즉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으로 이때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그때 왜 이 총통이 교체가 된 거죠? 이 천수이벤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뭐 IT 버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꺼지면서 경제적 위기가 좀 찾아왔는데요. 이때 이제 대만 독립 노선 때문에 중국하고 경제적 협력을 하지 못해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당의 공세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어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면은 이게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자극한 건데 지금도 사실 많이 써먹는 전략이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수이벤 총통 본인의 정치자금 문제가 부패 스캔들로 이어지면서 이 정권이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수이벤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구속당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적인 용도로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민진당 지지율은 그야말로 급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때 거의 당이 없어질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차이잉원이 당 주석 선거에 나서서 당선이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원투수 역할로 등장을 한 거죠. 등판한 거죠. 그렇죠. 차이잉원은 이전에 수전창 내각에서도 가장 이제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높은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 주석, 즉 당 주석,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소액 후원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지층이 재결집하면서 민진당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차이잉원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10년에 신베이 시장 선거 그리고 2012년 총통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때는 모두 이제 패배를 해서 여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당 마잉주 정권이 또 친중국 노선을 밀어붙인 결과가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 또 결과로 이어졌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 중국 노동자들과 중산층들이 대만에 유입이 되면서 일자리나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 기업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중 노선에 다시 또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14년 4월에는 이 학생들하고 시민단체가 우리의 국회격인 입법원을 점거하는 이 해바라기 운동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여기다가 검찰의 어떤 국회의장 도청 사건이라든지 이런저런 정치 스캔들의 영향도 있어서 2014년 말이 되면 마잉주 총통 지지율은 9%까지
9%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9%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 교체는 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잉원은 이때 이제 2014년부터 다시 당 주석직을 맡게 됐고 같은 해 11월 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2015년 4월에는 총통 후보로 선출이 됐고 2016년 1월에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로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당선이 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차이잉원은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이례적으로 통화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해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중도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또 나오고 해서 좀 중국과의 갈등은 이후에 확대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총통이 미국 방문을 의도적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선 이후에는 좀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민진당은 원래 주장해오던 이 독립 노선하고 탈원전 정책에 더해서 이 성소수자 배려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나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안을 좀 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앞서 해바라기 운동으로 창당이 됐고 연정을 이루고 있는 시대역량이라는 이 정당하고 불화를 좀 빚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18년 11월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정권이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제 이 선거와 같이 진행이 됐는데 이때 결과가 또 안 좋아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차이 총통이 이제 교체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거든요. 지방선거에서도 대패를 했고 국민투표 결과도 원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은 탈원전 정책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올림픽에 중화민국이 아니고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자 이 안건이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의외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다들 이제 대만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민법을 개정해서 동성혼을 인정하자 이 안건도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 이외의 방식으로 동성혼을 보장하자 이 안건은 이제 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성적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국민당이 승리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더군다나 20여 년간 민진당의 텃밭이었던 가오슝에서 국민당의 한거호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승리하면서 민진당 정권은 정치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왜 민진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집권 이후에 젊은 층의 경제적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 점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국민당은 이것을 차이잉원 정권이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만 추진한 결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그걸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제 국민당이 제기를 했는데 이 가오슝 시장에 당선된 한거호의 경우에는 다른 정치 문제는 거의 입에 올리지도 않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겠다. 이 구호 하나만으로 유력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한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원로들이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출마를 말리는 서한을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중국 당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설까지 흘리면서 갈등을 계속 키우고 이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이제 회복이 된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경선 승리 이후에 홍콩 시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런 분위기 더 가속화됐던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거호 가오슝 시장과는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무리수가 결국 오히려 역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홍콩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 좀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은 이렇지만 중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상은 근데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네. 바뀔 수도 있겠죠. 네. 0719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잘생겼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삶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는 제가 여러 가지 악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제 목소리는 이렇게 좋다 이런 평가도 가끔 제가 듣긴 듣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네, 칭찬은 이제 의심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네, 스스로를 제가 설득을 늘 해야죠. 의심하지 말자, 믿자, 신뢰하자. 네. 네, 역시 목소리마저도 잘생긴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